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짓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경아의 타이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연북 아파트 타이거입니다. 네, 대경아님의 말씀처럼 저희 땅짓것도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의 한 언론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대구 경북 신청 현황을 입수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대구 시민 중에서 신규 아파트 구입을 용도로 신청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신청 결과가 그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대출 상환 용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와 조금 다른 결과인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중요하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 대구의 신규 주택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국에서는 대출 상환하는 비율이 51%에 달할 정도로 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네. 신규 주택이 40%, 임차 보증금 반환이 9% 수준이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은 36%, 신규 주택 구입은 59%, 임차 보증금 반환은 5% 수준으로 그치면서 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국 평균에서는 그 신규 주택 구입이 거의 40%였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구입이 59%로 한 20%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2019년도부터 생긴 이 부동산 버블이 이제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고, 빠지는 저점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용도로 이 신규 주택 구입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7년에서 2019년 정도의 가격이 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의 저점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이 가격을 하방으로 돌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보여진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거의 10년 만에 최저 가격이 도달하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이 저점인지 바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는 도달했다라는 판단이 섰다 보여집니다. 야, 그럼 땅짓건 시청자분들은 이제 드디어 한 10년 만에 저점이라는 것을 정보를 득하시게 되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그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의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 내용 봤을 때 총 한 2,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직방 앱 이용자이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앱 이용자다 보니까 국민 대표적인 결과로 좀 해석하기보다는 좀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향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계획 여부에 무려 87.7% 응답자가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답을 줬고, 주택 구입 용도가 84.5%,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9.6%,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보면서 직방 어플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무주택자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봤을 때 지금 대구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그 신규 주택 용도로 가장 많았었고, 지금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도 이 주택 구입 용도로 이용하겠다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2023년 1월을 봤을 때 지금 대구의 주택 거래량이 거의 최저점, 최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2월, 3월 향후에 주택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우선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2, 3월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최저 거래량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격이 워낙에 빠르게 급락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폭락을 이야기하면서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 첫 번째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서 이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2, 3월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격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구입을 하더라도 특히 특례보금자 이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월 130만 원 수준으로 5억 원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구나라는 판단이 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대경화 타이거님과 함께 대구시의 부동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구시가 주거정책 방향 개편에 착수를 했는데 올해 2030년 대구시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땅집권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대구시의 주거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이후에 5년 만에 진행되는 개편 용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특히 두 가지의 키워드를 놓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와 가구 수 증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도심화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도시 기본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역할을 대구시 주거정책계획에서 진행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외곽지의 주택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도심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곽지는 상대적으로 좀 외면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심지의 노후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네.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대구시에서 하늘을 보면은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대구시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성서지구가 한 38,000호, 네. 칠곡지구가 한 37,000호, 상인 대곡지구가 36,000호인데 이렇게 많으면 이런 도시 계획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네. 또 추후에 몇 년 후에 저희가 하늘을 봤을 때 타워 크레인이 막 솟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지금 공급 물량 과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향후 5년 동안은 또 신규 공급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30년에 주거 종합 계획을 하겠다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중기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만약 이제 외곽지에 있는 이런 주택들이 거의 10만 호 가량이 되는 건데 네네. 이게 또 충분히 노후가 된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니까 그때는 또 사업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대구시 입장에서는 뭐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할 때 이런 외곽 지역도 조금 뭐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주택 그런 계획에 포함시키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2017년에 발표된 2027년 그 대구시 주거 종합 계획에서 좀 오른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죠. 네. 우선은 가구 추계 부분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네네. 감소도 아무래도 출생률이 많이 감소한 부분들 때문에 네. 일단 수요 예측에서는 조금 빗나간 부분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대구시청에서도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서 2030 대구시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계획을 좀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경화 타이거님과 함께 대구 부동산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초에 대구 부동산계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교역 태왕 아너스 84제곱미터가 분양가 5억에 반값인 2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 이게 뭐 조합원 매물이다 아니면 뭐 가족 거래다 이런 설도 많았고 아실 사이트에서는 입주권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현실 어떻게 거래가 된 건가요? 네, 사실은 반값에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요건 입주권 거래가 맞습니다. 아, 네. 네, 입주권 거래라고 하는 건 조합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향후에 주택이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조합원의 분양가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관이 된 거네요. 네, 그대로 넘겼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게 또 달성군의 중개사가 단독 중개를 했고 네.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수한 거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 또는 뭐 지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지금 대경화 타이거님께서 시세를 알려주신 걸로는 한 뭐 2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지만 4억 3천 시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은 분양가 플러스 한 1억 9천 정도의 추가 발생금이 있는데 네. 이 1억 9천이라는 금액도 사실 커 보이거든요. 네. 보통의 조합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개발에
1억 9천 부담금이 일반적인 금액입니까? 일단 1억 9천 분담금은 좀 과한 금액은 맞긴 합니다. 네네. 안 그러면 조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입주권이기 때문에 이제 청산하기 전까지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 분담금 역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입주권을 거래를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알려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땅지권에서는요, 달서구와 서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대경아 타이거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달서구 죽전내거리 사실 달구발대로 맞죠? 네. 달구발대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입지를 갖고 있는 죽전역 인근인데 이 인근에서 마이너스 P로 한 4천, 8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이너스 P 단지들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공간은 감삼동의 주상복합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네. 이거 인근 단지들은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힐스테이트 감삼 같은 단지들이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마피가 4천만 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와룡루를 따라 내려가는 공간인데요. 죽전역 태왕하우스가 현재 마이너스 8천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천. 굉장히 큰 폭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피 단지들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세대수와 조망 부분을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상복합 숲을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 때 정말 이 가격이어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무조건 싸다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거주했을 때 얼마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죽전역과 용산역 근처에 있는 신축, 기축, 구축 아파트들을 좀 보니까요. 지금 용산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최고가가 6억 3천이던 게 지금 4억 3천 정도고요. 또 죽전역 동아 IWC 같은 경우도 지난해 7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거의 최고가가 7억까지 갔다가 지금 4억 중반대더라고요. 지금 죽전역, 용산역 아주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 4억대 중반대 거래되고 있는 이런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택 구입하기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축, 신축, 구축 할 거 없이 모두가 전반적으로 3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3년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땅집권에서 많은 좋은 정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죽전 내거리일 때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현하시기로는 주복숲이라고 하시는데 이 주복숲의 장점은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외관이 멋진데 사실 제 경험으로 돌아보면은 제가 신천동 자이아파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 거의 그늘이 하루 종일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일조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주복숲의 단점으로 일조권이 좀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심 상업 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동간 간격을 상호 간에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이건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 서울 다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심 상업 지역 내에서 이러한 동간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주복숲이라는 게 스카이라인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거주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긴 한데 대경아 타이거님께서 보셨을 때는 스카이라인 형성하는 멋진 주상복합이 나은지 아니면 대단지가 주는 안락함이 좋은지 어떤 걸 좀 추천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지의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거주하는 관점에서는 네. 이 대단지가 좀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단지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 스카이라인, 마천루 좀 유니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의 고층이 매매가가 높군요. 네, 실제로 비싼 가격들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게 부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층에 비해서 높은 금액을 주고도 햇빛을 받고 살겠다 하면은 그런 높은 금액을 주면서 주상복합의 고층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주상복합의 그런 아우라나 그런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높은 금액은 부담스러우니까 저층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조금 심리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서구에 이어서 서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서구는 사실 뭐 서대구역 KTX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뭐 제가 소문으로는 평리 뉴타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대구 사람보다 뭐 서울이나 부산에서 더 많이 사갔다라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네. 물론 뭐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대구역이 가지는 그런 향후 장래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타 지역 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서구에서 가장 활발히 그런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실제로는 평리 뉴타운이 현재 2023년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3월에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서대구 KTX 영무회담의 경우에는 23년 거래량이 105건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부산 등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대거 매입해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대구 영무회담이 한 105건, 서대구 반도 유보라가 34건이면 총 한 150건 정도 되는데 네. 사실 지난 1월에 거래됐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지금 평리 뉴타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향후 장래성을 봤을 때는 평리 뉴타운이 조금 더 장래성이 있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서구에서 가장 입지 좋은 곳은 어디로 뽑힙니까? 네, 현실적으로 서구에서 입지 가장 좋은 곳은 두류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네. 사실 지금 두류역 북쪽부터 서대구역 사이에 대규모 재개발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 뭐 서구 트램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장래성이 밝아 보이는데 그 대경화 타이거님께서 보셨을 때 이 대규모 재개발 어떻게 대구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될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대비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오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사실 사업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더해지게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조금 빛을 볼 만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서대구 평리 뉴타운처럼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경우, 뭐 평당 1천만 원 수준이면은 미래를 봤을 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뭐 소위 한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구 실거래 현황들을 보면서 놀랐던 게 평리동에 있는 평리푸르지오가 지금 준공한 지 한 10년 조금 넘긴 했는데 33평이 지금 2억 8천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구의 부동산 시장을 그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거래로 보이는데 자, 땅집권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경화 타이거님이 뽑는 달서구와 서구의 원픽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픽 굉장히 긴장됩니다. 네. 항상 이게 대장단지라는 그 이름으로 호칭되기 때문에 원픽은 항상 긴장이 되는데요. 달서구에서 원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구축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자인이군요. 네, 꼽고 싶고요. 서구에서 꼽는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비싸긴 하지만 저는 두류역자이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양가가 거의 8억에 호가를 하게 되면서 확장비들을 더했을 때 수서구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수서구요? 네.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서구지만 수성구의 아하. 가격을 이제 부른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평가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입지적인 요건들을 봤을 때에는 두류역자이가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경화 타이거님이 뽑는 달서구와 서구 원픽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대구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새로운 뉴스 그리고 각 구별로 주요된 거래 현황들을 보면서 부동산의 흐름을 읽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대경화 타이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